대한민국 부모들의 가장 큰 꿈, 그리고 이 시대 청소년들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이름, 바로 의사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포기하고 지방대 의대를 가는 게 당연시되는 세상, 수천만 원의 사교육비를 쏟아부어서라도 기어코 자식의 손에 청진기를 들려주려는 광기 어린 집착. 우리는 지금 의사라는 직업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며 대대손손 부를 이어줄 유일한 황금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한 번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목매고 있는 그 의대라는 요새가 사실은 거대한 쓰나미 앞에 세워진 모래성이라면 어떨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도래하는 순간 가장 먼저 무너질 직업군은 육체 노동자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고소득 전문직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 혁신의 한복판에 바로 의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혹은 애써 외면해왔던 잔혹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의대 가지 마세요. 지금 이 열풍은 붕괴 직전의 마지막 불꽃일 뿐입니다. 의사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이유, 그리고 왜 병원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서막을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15년 뒤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니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면 의사가 문진을 하는 게 아니라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가 이미 혈액 수치와 호르몬 변화,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클라우드에 전송합니다. 거대 AI 모델은 전 세계 수억 명의 임상 데이터를 단 0.1초 만에 대조하여 99.9%의 정확도로 진단을 내립니다. 의사는 그저 AI가 내린 결론에 서명을 하는 결재권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곳은 영상의학과입니다. 과거의 영상의학과 의사는 MRI나 CT 사진을 판독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AI는 인간의 눈이 놓치기 쉬운 미세한 암세포까지도 기막히게 찾아냅니다. 그것도 잠도 자지 않고 휴가도 가지 않으며 연봉 협상도 요구하지 않은 채 말이죠. 구글의 의료용 AI는 이미 당뇨막막병증 진단에서 전문의를 압도했습니다.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 섞인 농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의사가 아니라 데이터 라벨러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럼 수술실은 안전할까요?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뉴럴링크와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결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손은 아무리 정교해도 미세한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다릅니다.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으로 혈관을 이어붙이고 종양을 제거합니다. 수술 로봇 다빈치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인간 의사가 조종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수술 로봇은 다릅니다. 수만 건의 수술 영상을 학습한 AI 로봇이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메스를 휘두릅니다. 사고 확률은 0에 수렴하죠. 자,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라면 전날 잠을 설쳐서 컨디션이 난조인 인간 의사에게 당신의 심장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데이터로 무장한 최첨단 로봇에게 맡기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의 본질은 결국 판단과 술기입니다. 그런데 판단은 AI가 더 잘하고 술기는 로봇이 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의사에게 남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 경제적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철저하게 수가라는 국가적 통제 속에 움직입니다. 지금 의대 증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죠. 정부는 의사 수를 늘려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려 하고 의사들은 자신들의 희소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빌런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기술적 디플레이션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서비스의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과거에 수백만 원을 줘야 했던 유전자 분석이 지금은 단돈 몇만 원이면 가능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AI 의료가 보편화되면 진료비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장들이 왜 비싼 연봉을 주고 의사를 고용하겠습니까? 의사 한 명 연봉이면 AI 솔루션 수십 개를 도입해서 수천 명의 환자를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데 말이죠. 결국 병원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로 변모할 것이고 그곳에서 인간 의사는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우리는 흔히 의사는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서기들, 계산기보다 빨랐던 주판의 명수들, 그들은 모두 기술의 진보 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능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건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지능을 요구했던 직업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장 가치 있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외우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협업하거나 AI가 할 수 없는 인간만의 감성적 터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AI가 1초 만에 검색해낼 의학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 황금 같은 청춘을 고시원에서 썩히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계산기가 발명되었는데 암산 연습에 인생을 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비극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의대에 미쳐 있는 동안 세계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미국과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은 이제 의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공학과 AI를 결합해 아예 병원 자체를 없애버릴 혁신을 꿈꿉니다. 노화를 정복하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기술에 투자합니다. 치료의 시대가 가고 예방과 관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병원은 이제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데이터가 쌓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의사라는 라이선스 하나에 목매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가장 좋은 객실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객실이 아무리 화려하면 뭐 합니까?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제 냉정해집시다. 지금의 의대 열풍은 불안이 만들어낸 거품입니다. IMF 이후 한국 사회는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전문직 자격증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맹신이 종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이 보장해주던 독점권이 AI라는 괴물에 의해 해체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그리고 마지막 보루라고 여겨졌던 의사마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의대에 가기 위해 들이는 그 막대한 시간과 비용, 열정의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너지를 AI를 활용하는 능력,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창의성, 혹은 인간 본연의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 썼다면 여러분은 미래의 지배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수험생이 강남의 학원가에서 기계가 더 잘할 일을 배우기 위해 자신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의대를 고집한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마주할 미래의 의사는 지금 우리가 보는 화려한 전문직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따뜻한 인술의 주인공도 아닙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화면 앞에 앉아 AI가 제안하는 수백 건의 판독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는 디지털 공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갈수록 낮아지는 수가와 넘쳐나는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면서 말이죠. 병원의 몰락은 건물 자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던 권위와 의사가 가졌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가 의사보다 자신의 몸 상태를 더 잘 아는 시대, 유튜브와 커뮤니티에서 전문 지식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대에 의사의 권위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단순히 의대를 가지 말라는 부정적인 메시지로 끝내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존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구가 되지 말고 도구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학 지식 그 자체보다 의학과 IT, 데이터 과학이 만나는 접점에 주목하십시오. 의사 면허증보다 더 강력한 건 AI 의료 솔루션을 설계하고 운영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둘째, 정량화할 수 없는 가치에 집중하십시오. 복잡한 윤리적 판단, 환자와의 깊은 정서적 교감,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은 AI가 가장 마지막까지 넘보지 못할 영역입니다. 셋째,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의료 지식만 있는 의사는 도태됩니다. 경제를 알고, 기술을 알고, 세상을 읽는 통찰력을 가진 멀티플레이어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은 공포를 주려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보라는 경고입니다. 말들이 가득했던 도로에 자동차가 처음 나타났을 때 마부들은 비웃었습니다. 기름 냄새 나고 시끄러운 저 물건이 어떻게 살아있는 말을 대신하겠냐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말은 경마장으로 밀려났고 마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의대라는 말에 올라타기 위해 전 재산을 거는 행위는 바로 그 사라질 마부의 길을 자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지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미래의 파산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가는 길에 정답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고 싶습니까? AI에게 일자리를 구걸하는 의사입니까? 아니면 AI를 도구로 삼아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리더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회는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광기에 휩싸여 한 곳을 바라볼 때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대 열풍이라는 이 거대한 안개를 걷어내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똑바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가혹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경고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실제로 참고해야 할 생존 지표와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의 부와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먼저 기술 수용 지표를 확인하십시오.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AI 도입률이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면 그 직업은 10년 안에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규칙 기반의 지식 노동일수록 위험합니다. 만약 당신이 의대에 가더라도 전통적인 진료보다는 데이터 분석이나 AI 융합 연구가 활발한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십시오. 로봇 수술과 원격 진료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속도를 주시하십시오. 규제가 풀리는 순간 의사의 몸값은 자유 낙하할 것입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정의하십시오.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지식은 가치가 0원입니다.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협상력, 그리고 기술의 한계를 꿰뚫어 보는 철학적 사고가 바로 여러분의 진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공부법도 바꿔야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연결을 공부하십시오. 의학 지식을 코딩과 연결하고 심리학을 마케팅과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만이 여러분을 프레임 밖으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셋째,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만약 자녀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면 그중 절반은 떼어내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래 기술의 핵심 기업 주식을 사주십시오. 의사 면허라는 무형 자산보다 세상을 바꾸는 기술주라는 유형 자산이 훨씬 더 확실한 노후 보장책이 될 것입니다. 교육비로 수억 원을 쓰는 것보다 그 돈으로 아이에게 경제적 자유를 선물하고 그 자유 속에서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창의적인 일을 찾게 해주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의대 공화국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눈을 감고 있지 마십시오. 폭풍이 몰아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요새 안이 아니라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준비가 된 새들의 날개 위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뒤 후회가 아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대본이 여러분의 뇌에 작은 균열을 냈기를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새로운 통찰이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더 이상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고통받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충격적이고 본질적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말해주지 않는 부의 비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상의 질서를 파헤치는 뚱냥이 경제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앞서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남으십시오.